자, 남북 군사 접촉 이후에 북한에서의 반응이 이렇게 격렬하게 나온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무려 9,700자에 이르는 장문의 기사로 남한 당국을 집중적으로 비난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전형적인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들 입장에서 채찍과 당근을 계속 주는 거죠. 결국은 2차 고위급 회담에서 NLL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대북 전단 문제 그런 것들을 의지에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 있고 하나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정부의 아쉬운 거 뭐 북이 원래 그러는 거는 뭐 늘상 있었던 일이니까 놀랍지도 않은데 이 회담을 공개해야 되냐 비공개해야 되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스탠스 자체가 좀 애매모호한 게 저는 좀 아쉽다는 거죠. 그 맨 처음에 왜 우리 공개 안 하다가 나중에 공개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먼저 공개를 하려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나라의 국가의 발표가 정부의 발표가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좀 아쉬운 거죠.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냥 솔직하게 털어놨어야 되는 것을 그런 점에서 조금 오히려 좀 일이 더 꼬이지 않았나 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아니 근데 이게 뭐 전형적이라고 예. 이렇게 그 판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북쪽에서는 NLL 충돌 과정을 핫라인의 형태로 풀자고 의사를 표현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그 명확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2차과 3차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것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정부가 저쪽에서 사실은 긴급 이 대화 요청을 해왔지만 여러 가지 고려를 통해서 우리가 거부했다라든가 뭐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그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일단 그것은 가설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북쪽에서 긴급 대화 요청을 했다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남북관계가 어떻게 틀어져 있다 하더라도 무력 충돌이라고 하는 군사적 충돌과 긴장을 푸는 데 있어서 핫라인 가동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핫라인 가동에 대해서 방치했다고 하면은 왜 그랬을까도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핫라인 가동 이후에 핫라인 가동을 하지 않고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러한 점을 전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의문투성입니다. 또 네. 하나는 중요한 것이 지난 아시안 인천 게임에서 북에서 주요 인사 3사람이 내려왔잖아요. 그때 우리 언론과 우리 국민들 내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대가 있었죠. 이렇게 흘러가기만 한다면 나름대로 남북관계 풀 여지도 있을 것이다. 또 예. 최근에 대통령이 5.14 해제 조치에 대한 것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 전반적인 기준은 뭐냐 하면 대화의 중요성이에요. 그런 틀에서 볼 때 긴급 대화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그럼 대화라는 큰 틀 안에 긴급 대화 요청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기능을 왜 방치했을까? 이건 당연하게 군 당국자가 대답을 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하고 김영철 경찰 총국장 간의 긴급 접촉을 하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서해상 충돌 문제 이걸 논의하자는 거였었거든요. 여기에서 긴급 접촉인 건 양자 간의 긴급 접촉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사실 북한도 그 끝따지다가 지난번에도 못하고 그랬는데 사실 김관진 안보실장하고 김영철 총국장 간에 있어서 이 급이 크비 안 같은가 맞죠? 하는 거 예. 만약 이런 식의 사실 북한의 제의라는 것은 우리 당국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무례하고 굴욕을 줄 거라고 해석할 소지가 굉장히 높다는 역전할 수 거죠. 있죠. 급의 문제가 근데 된다면 그런 거 말고 2차를 가능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주 또 쉬워요. 하나는 해결 뭐냐면은요. 이제 급의 문제를 제가 일단 지적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북한의 속성상 김영철 정찰 총국장이 나왔을 때 이 사람에 있어서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저 사람의 자율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확률이 높거든요. 그거는 여태까지 남북 대화에서 다 그래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율성이 없는데 괜히 둘이 만나가지고 접촉을 했을 때 사실상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우리가요 예전에 북핵 문제 4자회담은 지금 6자회담하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양자회담을 북한과 피하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소리를 자꾸 하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 그런 여태까지 있어서의 어떤 대화의 좀 과정이 있었다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접촉을 피한 거지 서해상 충돌 문제를 핫라인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은 그 자체를 저는 거절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면 왜 우리 정부는 비밀 접촉을 원했고 비공개를 왜 원했어요? 그 얘기도요. 지금 양쪽 얘기가 전부 다릅니다. 예. 뭐냐면 비공개 접촉을 명시해서 명단을 보냈다라는 것이 우리의 얘기고요. 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남이 비공개를 요구했다가 오들어서 언론에 보도되니까 회담 공개로 입장을 바꿨다라는 얘기인데 예. 둘 중에 어떤 얘기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이 얘기는 분명히 말씀드릴 예. 수 있는 게 뭐냐면
남북 간의 특수성에 비추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고. 단, 비공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자 접촉은 대부분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이게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에는 글쎄요, 뭐, 이 남북 군사회담 이번에 결렬된 것이 저는 뭐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그런데 그 북한 이 서열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꼭 북한 입장에서는 김영철 특사하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하고 격이 틀리다고 안 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왜냐면은 근데요, 그거는 이 다른 게 예타서 먼저 들어보세요. 아니, 먼저 왜냐면은 얘기하시고, 예. 이 김영철 같은 경우는 지금 김정일 위원장을 대리하는 일종의 특사 자격이거든요. 김정은을. 그런데 김관진 실장하고는 황병서 특사 정치국장하고 자격이기 같은 옛날에도 북한이 급이 달라가지고 우리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김양건 통전부장에 대응하는 사람이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에 생각하는 장관, 뭐 차관 이런 개념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아니요. 전에 6.27 장관이 우리 카운터파트로 나가려고 그랬을 때 예. 우리는 김양건 통전부장이 나갔는데 어떻게 이쪽에서 통일부 장관이 나오냐? 우리 못하겠다. 그렇죠. 국정원장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이렇게 근데 정리하면 사실은 되죠. 통일전선부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통일부 플러스 국정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약 그렇게 직제가 다르다 그러면은 우리도 할 말은 있어요. 직제가 다르니까 6.27 장관이 나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북한이 거부했거든요. 근데 이건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예. 직제 구분을 통해서 급을 어느 일방이 결정하는 건 쉽지 않겠구나 하고 확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과 남이 갖고 있는 직제에 대한 개념과 위상이 틀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 하면 NLL 관계를 해서 군사 충돌이라는 것은 막아야 되잖아요. 그건 방치할 수 없는 문제예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든지 대화의 라인을 갖고 있어야 되죠. 이것이 북에서 제안을 했던 남에서 제안을 했던 것은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다행히 과정상 이런 경험이 축적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 뭐 급을 따진다든가 그건 이제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분석을 이제 신유 교수님이 하신 거니까는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동안에 문제가 된다는 그럼 역제의도 하고 급도 서로 과정에서 조정도 하고 내용도 조정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겪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의지와 열의가 별로 안 보인다. 왜 그렇지? 이런 질문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알겠습니다.